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어제, 그러니까 6월 15일자로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을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한다 하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 결정은 공직선거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아주 잘못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2018년에 경기지사 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 등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해서 경기지사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재명 지사는 지사 당선된 이후인 2018년 12월부터 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지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4가지입니다. 4가지를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1심에서는 이 4개 혐의 전부 다 무죄 나왔습니다. 무죄 나왔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어떻게 됐냐? 1개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된 겁니다. 3개는 무죄다. 그럼 1개는 유죄다. 하고 선고된 겁니다. 그럼 그 1개 그 혐의가 뭐냐?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시절에, 그러니까 2010년과 2012년에 그 이재명 지사를 비판하던 자기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재명 지사도 인정을 하고 있고, 다 사실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근데 그 부분을,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그걸 밝히지 않고 그냥 침묵을 해버린 거예요. 안 밝힌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재명 지사에게 이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 하고 기소를 한 겁니다. 1심에서는 침묵한 거 무죄다 하고 했는데 2심에서는 판단이 딱 달랐습니다. 뭐냐?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 유권자의 판단을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르치게 했다는 이유로 유죄다 하면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2심에서. 자, 1심 무죄, 2심 일부 유죄가 나온 겁니다. 그럼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 가야죠. 그래서 이게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된 겁니다. 그게 언제냐? 그게 작년 9월입니다. 자,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 하나가 공직선거법에 숨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입니다. 270조는 어떤 규정이냐? 선거법, 그러니까 선거사범의 재판 기관에 관한 강행 규정입니다. 그리고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강행 규정이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선거법과, 그러니까 선거사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러니까 선거사범은 다른 재판보다도 먼저 신속히 해야 한다 하는 걸 딱 밝혀놓고, 그러면서 이제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 이내. 그러니까 1심은 6개월 동안 재판해도 된다. 6개월 이내 해도 된다. 그러나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이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각각 3월 이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2심은 1심 선고가 끝나고 석 달 안에 해라. 그리고 3심, 대법원은 2심 선고가 끝나고 3개월 안에 해라 하는 게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법은 할 수도 있다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뿐인데 이 법은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에
대법원에 접수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면 무조건 3개월 안에 선고를 해야 합니다. 그게 법의 규정이, 그렇게 법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해야죠. 적용을 해야죠. 대법원이. 그럼 대법원 선고 작년 12월 5일 이전에 끝나야 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은. 그런데 대법원이 이 선고 시한을 넘겨버린 거예요. 해명이라도 있느냐? 없었습니다. 해명도 없이 그냥 선고 시한 넘겨버렸습니다. 그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무유기한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안 지켰으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아무리 대법원장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자, 이제 6개월 딱 지나고 난 뒤에 이제 그것도 어저께 와가지고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을 전원합의체 해부한다 하고 밝힌 거예요. 그럼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참 대법원에서 심리를 꼼꼼히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언론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정해져 있는 선고 시한을 위반했으면은 대법원은 그 이유를 밝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유로 우리가 선고 시한을 넘겼다. 그런데 이게 막 법적으로는 예를 들어가지고 위법이 아니다 하는 이유를 밝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었습니다. 아니, 국민을 지금 뭘로 보는 겁니까? 속된 말로 국민을 지금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 참. 이럴 때 우파 시민 사회단체가 나서서 김명수 대법원장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기막한 일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재판소라는 대법원에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이 자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뉴스를 보면서 저는 내가 승마 뇌물 사건의 진실 시리즈는 일단 잠시 미루자 하고 이 내용부터 소개를 해야 되겠구나. 국민들에게 이런 법이 있다는 걸 좀 알려드려야 되겠구나 해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대법원이 6월 11일에 선고했던 최소원 피고인의 최종 확정 판결문입니다. 이게 판결문 모두 6장입니다. 6장. 그러니까 판결 이유 부분에 대해서는 딱 석 장이에요. A4 석 장의 판결 이유가 딱 접시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판결문. 이 판결 이유에 대한 분석은 제가 다음 시간에 천천히, 그건 법률적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말씀드리고, 제가 판결문에 언급되어 있는 한 문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최소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판결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징역 1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최소원 공무원입니까? 아닙니다. 공무원도 아닌 민간인 최소원에게 대법원이 뇌물수수죄를 적용하고도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판결문에 써놓은 겁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의 대법원입니다. 참으로 암울한 시대에 지금 저도 살고 있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내용을 방송에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승마 뇌물 사건의 진실을 계속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의 진실과 재판 과정을 기록한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제1권과 2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제 휴대폰 010-5307-5472번을 통해서 주문을 하면 배송해 드립니다. 교보 문고나 인터넷 서점인 예스24, 알라딘, 반덴 루니스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